오늘 제가 첫 번째 드릴 질문은요. 사실 제가 대표님을 알게 된 게 2년이 넘었더라고요. 음, 예전에 이제 화장품을 팔 때 한 7개월 정도 이제 교육을 받았다가 제가 이제 라인 이동을 하면서 제가 다시 돌아온 지가 이제 지금 이제 8월 달이니까 1년 8개월 정도가 됐어요. 근데 제가 라인 이동을 하고 제가 가을쯤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봄 때부터 제가 아이스강 대표님의 유튜브 그리고 주하영 대표님의 그 두 분이서 하는 유튜브를 제가 음,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챙겨서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와, 뭐지? 계속 진화를 하고 계시네. 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편 부럽기도 하고, 내가 라인 이동을 안 했더라면, 저 공간에 있었더라면, 그래도 내가 지금보단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또, 아, 이번 주 화요일 날 대표님께서 피세마 때 리포지셔닝이라는 또 키워드를 가지고 짠 하고 또 한 달 만에 나타나셨는데 사실 너무 놀랬고요. 되게 긴장을 하고 그 수업 내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표님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항상 그 저희한테 변동성을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님께서 혼자 시간을 보내시면서, 아, 사실 저희가 힘들거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사실 대표님한테 코칭으로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님은 없잖아요. 예, 대표님은 푸시해주는 사람도 없고, 코칭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 대표님 혼자서 그걸 고군분투하시면서 그 시간을 집중해서 인내하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게 저는 너무 진짜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같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래서 대표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궁금한 건 대표님께서 그런 에너지 그리고 그런 인내심을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그 힘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까요, 대표님? 글쎄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에너지 나지 않을까요? 아, 아, 근데 제가 대표님, 저 같은 사람은 대표님께서 바운더리 안에 있지만 가끔씩 그 이탈할 때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면 또 코칭을 통해서 다시 바운더리로 왔다가 정말 집중이 됐다, 안 됐다,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그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요즘에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 게 내가 이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항상 그냥 이 똑같은 그 에너지를 유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너무 힘든 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에너지 유지하는 뭐 특별한 뭐 비결은 없고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 유지하고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그때 잘 대처를 했던 것 같아. 그때그때 잘 대처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식들이 무조건 다 완벽했던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잘 대처했다라고 하는 건 어, 조금이라도 평균 이상으로 좀 기특하게 기똥찬 생각으로 대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왜? 저보다 대처를 못한 사람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대처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보다 대처를 잘 못하는 사람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기똥차게 그나마 대처를 그래도 해왔다. 그래서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근데 핵심은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는 대처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조금씩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김승호 그 회장님의 어떤 쇼츠가 올라와가지고 봤는데 그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 본인은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자기 스스로 얘기했는데
일주일에 40시간씩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일주일에 40시간이면 엄청난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김승호 네, 회장이 누군가 봤을 때는 어, 엑셋하고 나왔잖아요. 몇 천억을 가지고. 그죠? 그러면 엄청 대단히 성공하신 분인데 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또 저렇게 일주일에 40시간이나 쓸까? 저는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겸손한 그 자신은 이제 돈에 대해서 대하는 그 인격체로 대하는 그 태도가 그 됨됨이가 엄청 이제 잘 돼 있는 거예요. 김승호 회장님. 근데 김승호 회장님이 그 쇼츠를 찍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주더라고요. 당신이 혹시 뭐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신문 같은 거를 사서 뭐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라고 했나? 진짜 신문을 구독해라고 했나? 그러면서 그게 그 키워드라든가 이런 단어가 그러니까 다 알 때까지 그걸 한 3개월 정도 공부하면 그렇게 팁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저거 내가 해봤는데 관점이 없을 때 저거 안 되는데 그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3개월이 아니라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네, 관점이 없는 사람은 신문을 읽으면 엉뚱한 짓을 해요. 내 관점 안에서 신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니까 신문을 읽으면 그런 뭐 이런 그 키워드라든가 모르는 거를 공부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엑셋하고 나왔고 그렇게 대단한 경영자가 이제 투자의 어떤 업계에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신문을 읽는 거랑 일반 일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때 돈 벌려고 투자를 이제 좀 해보려고 그걸 들었을 때 신문을 읽는 거랑 그게 같겠어요? 그래서 아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해도 아무리 자기 자신이 돈에 대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은 잘 이걸 하고 있는데 조언을 줄 때 저런 식으로 조언을 주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이게 뭐라고 하지? 그거를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전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를 봤어요. 김승호 회장님 그 쇼츠를 보면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때그때 잘 대처를 했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속해 있는 힘은 봉리의 힘이에요. 봉리의 힘. 음, 그 봉리의 힘은 아인슈타인도 얘기했는데 봉리의 힘이야말로 인간이 발명한 가장 대단한 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봉리의 힘이 뭐냐면 우리가 돈을 굴릴 때도 봉리의 힘이 있어요. 예. 왜냐면 내가 부동산에 뭐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3억짜리 집을 1억을 투자하면 2억을 대출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을 내 자본을 넣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3억짜리 집이 10억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10억이 됐는데 내가 처음에 1억을 투자했던 거로 인해서 월세를 지금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나중에 10억이 되는데 월세가 더 비싸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1억에서 어쨌든 월세를 예를 들면 받았더니 수익률이 한 3%밖에 안 나온다 가정해 볼게요. 예. 근데 나중에 10억이 되고 대출해가지고 월세도 올라가가지고 내가 다시 점검해 보니까 원래는 3%였는데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집 자체 가지고 원래는 3억에서 2억만 대출이 가능한 집을 10억에서 5억도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원래 내 자본과 그 집 가격 자체가 3억인데 나중에 10억까지 올라가면 그냥 대출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원래 투입했던 자본과 그 집 전체 값을 웃도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기존의 자본을 다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봉리의 힘이라고 하는 네, 건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봉리의 힘은 봉리의 힘의 끝점을 말씀드리려고 이 사례를 드는 거예요. 봉리의 힘의 끝점은 무한대 소득이에요. 무한대 소득.
무한대 소득과 무한대 수익률이에요. 처음엔 내가 1억을 투자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걸 다 내 거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 이렇게 예를 드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내가 집을 샀는데 3천만 원 가지고 집을 샀어. 예? 그러면 3억짜리 집을 3천만 가지고 집을 사면 얼마 남아? 2억 7천 남죠. 근데 2억 7천도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내가 전세를 놨어요. 그러면 2억 7천이라고 하는 전세를 내놓으면 어때요? 대출을 안 해줘도 어때요?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안고 살겠죠. 물론 내가 네. 3천만 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자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과하겠죠. 그게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억짜리가 아까처럼 10억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네. 10억이 됐을 때 전세가 2억 7천이 되겠어요? 3억 되고 4억 되고 5억도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불어나죠. 그러면 내가 네. 원래 자본을 얼마 투입했다? 3억을 투자했는데 원래 2억 7천만 받았는데 나중에는 전세가 3억이 되면 내가 투자했던 3천만 원이 다시 나한테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음, 그리고 이게 네네. 3억에서 또 3억 3천 되면 오히려 추가로 3천만 원 내가 또 들어와요. 내 호주머니. 예, 이게 뭐냐면 복리의 힘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 복리의 네네. 힘의 끝점은 내가 투입한 돈은 없는데 계속 그 자본을 내가 뽑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음, 네. 네네. 그러니까 복리의 힘의 끝점은 제가 이걸 되게 단순하게 예를 들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수익률이 굴러가면 더 커지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건 하나의 그냥 자본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본의 이익. 그러니까 자본의 네. 이익도 복리의 힘을 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시간이 지났더니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내 그 집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집을 가지고 내가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예. 전세를 그대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세금을 더 올리면 어때요? 그 나머지 그 금액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데 그게 세금이 없어요. 예. 음, 우리가 원래 3천만 원 내가 이번 달에 올해 들어오면 그 3천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이 원래 부여되는데 그냥 그 전세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부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추가로 나한테 돈이 들어온 그 3천만 그대로 내 거예요. 예.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대처 능력이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거를 몰랐어요, 저도. 근데 네. 운 좋게 이런 그 부자들의 어떤 세미나라든가 부자들의 어떤 이 생각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그룹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네. 조직에서 자꾸 그런 좋은 정보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게 다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정보 들어오다 보니까 나름 내 수준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더 뭔가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고 더 많이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불과 23살밖에 안 됐는데. 네. 근데 네네. 그게 시간이 지나는데 처음에는 나는 되게 어려웠어요. 뭐 세상 네. 물정을 모르고 너무 미래가 불확실성이 가득 차 있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처음에 맞나라고 생각하다가 때로는 확신하다가도 기가 막히게 음, 틀린 적도 많았고 쪽팔리게. 네. 그러면 네. 쪽팔리게 틀렸던 적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 쪽팔리게 틀린 적도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 네. 뭐 음, 비슷한 연령대 그 20대라든가 30대를 내가 보니까 네,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대처하는 방식과 방법을 부자들로부터 계속 찾고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에너지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질문보다도 내가 평소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에 따라서 그 봉리의 힘이 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돈에 대해서 봉리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적으로 대처의 힘, 반응, 직감 이런 거에 복리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원래 복리의 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저도 투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엄청 여기에 되게 심도 깊게 집중하다 보니까
아, 세상이 돌아가는 게 봉리의 힘이었고 다시 새롭게 인지한 거예요. 아, 내가 왜 다른 똑같은 연령대 혹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성숙한 면이 왜 더 많을까를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방향이 일단 처음에는 달랐고 그 방향대로 꾸준히 봉리의 힘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 봉리의 힘을 키우다 보니까 아까 김승호 회장님이 뭔가 쇼츠에서 나온 것도 다양한 관점으로 그거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되게 공감하는 게 김승호 회장님이 주식에 관해서 투자에 관해서 기업에 대해서 배우려고 할 때 40시간씩 투자한다고 하는데 저도 똑같거든요, 사실. 저도 40시간 더 투자해요, 저도. 근데 저와 김승호 회장님은 봉리의 힘이 다를 거예요. 그 사람의 40시간은 저의 80시간, 저의 100시간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씩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공감되더라고. 나는 아직 요 레벨인데 김성호 회장이 이 레벨에서 40시간 공부를 하고 나는 이 레벨에서 40시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그거는 되게 공감돼가지고, 뭐지? 이런 음, 김성호 회장님도 참 겸손하네. 네. 근데 음,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조언했을 때, 아, 저건 아닌데? 또 이런 어떤 왜냐면 앞에 게 맞으면 뒤에 건 무조건 맞다라는 편향된 사고방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수긍한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저도 이제 이런 봉리의 힘이 딱 생기다 보니까 아 저렇게 조언하면 뭐 똥멍충이들은 저렇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진짜 저렇게 할 건데 저렇게 하면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이게 더 기회비용을 오히려 더 이게 기회비용이 더 좋은데 막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거 하나 아, 쇼츠 하나 보더라도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봉리의 힘이에요. 봉리의 힘이 누적되면 대처의 힘이 생기고 대처를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지금 PD님이 원하는 결과 즉 저 사람은 왜 계속 진화할까? 저 사람의 원고 능력과 저 사람의 사고 능력과 저 사람이 입에서 말하는 내용이 왜 계속 달라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할까? 그거는 피디님 다시 돌아오면 원고의 힘이 그러니까 봉리의 힘이에요. 봉리의 힘은 누적되면요. 나와 상관없이 이게 커져요. 그리고 더 이상 어느 만큼 커지고 어떻게 커질지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커져요. 예. 음, 제가 더 이상 똥멍충이처럼 그냥 생각 없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커져요. 제가 치매 걸리고 제가 뇌졸중 걸려가지고 제가 어쨌든 뇌가 이상해지지 않는 이상 저는 이대로 계속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음. 아, 근데 사실 이 복리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그냥 어렴풋이 좀 알고는 있었는데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저도 어쨌든 지금 대표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 복리힘을 쌓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하고는 있는 과정 중에 음, 하나잖아요. 음, 그 과정 안에서 또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또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거 다 뭐 100% 제가 뭐 이해하고 경험했다라기보다는 이게 이걸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 복리 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음. 그럴 수 있을까요, 대표님? 그럼요. 음.